15장. 취미생활에 AI를 더해보세요. 부제. 취미가 AI를 만나면?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시간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하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취미입니다. 취미는 이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AI를 더하면 취미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좋아한다면 사진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독서를 좋아한다면 책에 대해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글을 다듬는 친구가 생기고, 걷기를 좋아한다면 걷는 길에 이야기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AI를 새로운 취미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친구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실증 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알려줘. 그럼 이것은? 잠깐 다시 설명해줘. 아니, 더 쉽게. 몇 번을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I는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꽤 괜찮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15.1 사진 취미.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스마트폰 사진첩에 사진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 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부터가 또 다른 재미의 시작입니다. 사진을 찍은 뒤 AI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진에서 내가 잘 찍은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또는 이 사진에 어울리는 제목을 10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사진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을 잘 찍었구나. 다음에는 조금 더 가까이 찍어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볼까요? 이 사진을 보고 짧은 시 한 편을 만들어주세요. 또는 이 사진을 보고 친구에게 자랑하듯 재미있는 글을 써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사진 한 장이 제목이 되고 시가 되고 짧은 이야기가 됩니다. 사진을 찍는 취미가 글쓰기 취미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15.2 여행 취미.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 전 중 후 모두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는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에는 장소에 대해 질문하고, 여행 후에는 여행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경주에 갑니다. 역사적인 장소와 맛있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하루 코스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지금 불국사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를 아주 쉽게 들려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난 뒤에는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과 내가 적어준 메모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여행기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이 준비 여행기로 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화면이 아닙니다. 눈앞의 풍경입니다. AI에게 계속 질문하느라 멋진 경치를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AI는 여행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더 잘 준비하고 더 오래 기억하도록 돕는 도구여야 합니다. 그러니 여행 중에는 가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바라보세요. 아, 좋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15.3 글쓰기. 글쓰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AI에게 질문을 부탁하세요. 내가 쓸 수 있는 글감 20가지를 제 인생 경험을 중심으로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AI가 글감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처음 돈을 벌었을 때 무엇을 했나요?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다시 젊어진다면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골라 써보세요.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쓰고 나중에 다듬습니다. 그리고 막히면 또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AI가 또 질문을 해줍니다.
어쩌면 AI가 글을 써주는 것보다 나에게 질문을 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4 독서. 책을 읽고 AI와 대화해 보세요. 책을 혼자 읽으면 좋은 책이네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와 이야기를 나누면 읽은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을 읽고 생각해 볼 만한 질문 5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내가 답합니다. 또 내가 이 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나씩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AI가 선생님이 되고 나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AI에게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이 책의 주제에 대해 저와 토론해 주세요. 제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지 말고 다른 관점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AI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책을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책 읽는 재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5 등산 걷기. 걷기를 좋아한다면 AI와 함께 나만의 걷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오래된 동네를 걸으며 역사와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2시간 정도 걷는 코스를 주제로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AI가 여러 가지 주제를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골목길 따라 걷기, 옛날 시장 찾아가기, 동네의 오래된 건물 기록하기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걸은 뒤 사진을 정리하고 AI에게 여행기나 산책 기록을 만들도록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오늘 2시간 걸었다 로 끝나는 산책이 아니라 내가 걸은 길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조금씩 모으면 나중에는 나만의 동네 산책 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걷던 길이 갑자기 역사책의 한 페이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15.6 음악과 영화.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한다면 AI에게 작품을 추천받거나 작품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한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가족 이야기가 중심인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또는 이 영화의 주제를 스포일러 없이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이야기하면서 이 노래와 비슷한 분위기의 음악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볼까요?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질문 5개를 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왜 이 영화를 좋아하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내 인생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는 젊었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야. 이런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죠.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는 나를 알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5장을 마치며 여러분, 오늘은 AI를 공부한다기보다 AI와 함께 취미를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진을 좋아하면 사진 친구가 되고,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 도우미가 되고, 글쓰기를 좋아하면 글쓰기 조수가 되고, 책을 읽으면 토론 상대가 되고, 걷기를 좋아하면 산책 안내자가 되고, 영화와 음악을 좋아하면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AI가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AI를 꼭 어렵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여행 계획 하나를 부탁하고 책 한 권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걸었던 길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AI를 배워야지가 아니라 AI를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AI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AI가 내 취미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즐기는 것이 먼저이고 AI는 그 즐거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사진은 내가 찍고
여행은 내가 떠나고, 책은 내가 읽고, 음악은 내가 듣고, 길은 내가 걷습니다. AI는 그 옆에서 이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살짝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하나 골라보세요. 사진입니까? 여행입니까? 글쓰기입니까? 독서입니까? 걷기입니까? 영화와 음악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취미 하나부터 AI와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AI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이 취미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쩌면 AI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취미 하나를 선물해 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I를 사용하다 보면, 그런데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AI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디지털이라는 기린쌤과 한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